1953년 3월 런던 노팅힐의 낡은 연립주택. 새로 이사온 세입자가 부엌에 라디오 선반을 달려고 벽을 두드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벽 한쪽이 텅 빈 소리가 났습니다. 살짝 뜯어봤더니 누군가 급하게 발라놓은 벽지 뒤에 숨겨진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전 주인은 3년 전에 같은 건물 이웃 남자를 살인범으로 지목해서 교수대에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닥터 크루보입니다. 수백 년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끔찍한 이야기들을 수집해왔습니다만 오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특별합니다. 단순히 살인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가 무고한 사람을 죽인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진짜 살인마가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하는 동안에. 오늘은 심릴링턴 플레이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해드려야 합니다. 티모시 에번스. 1924년생. 웨일스 출신의 화물차 운전기사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글을 읽고 쓰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떠났고 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런던으로 올라와서 화물차를 몰았고 1948년에 베릴이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의 부활절 즈음 두 사람은 런던 노팅힐의 낡은 건물 꼭대기층에 방 2개짜리 셋집을 구했습니다. 심릴링턴 플레이스. 그의 10월에 딸 제럴딘이 태어났습니다. 좁았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티모시는 거짓말을 자주 했고 술도 마셨습니다.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딸을 사랑했습니다. 그것만큼은 주변 사람들도 인정했습니다. 이 집의 1층에는 이미 오래 살아온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존 레지널드 크리스티.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크리스티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특별경찰로 복무한 이력도 있었습니다. 응급처치 자격증도 있었습니다. 부인 에텔과 함께 살았는데 이웃들 눈에는 평범하고 성실한 중년 부부로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 동네에서 가장 믿음직해 보이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겠구나 하고. 맞습니다. 크리스티가 처음 사람을 죽인 건 1943년이었습니다. 티모시 에번스가 이 건물에 이사오기 5년 전의 일입니다. 피해자는 21세의 루스 피어스트, 군수공장에서 일하던 여성이었습니다. 크리스티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목을 졸랐습니다. 시체는 처음에 마룻바닥 아래 숨겼다가 나중에 뒷마당에 묻었습니다. 1944년에는 동료였던 뮤리엘 이디를 같은 방식으로 죽였습니다. 역시 뒷마당에 묻었습니다. 그의 수법은 일정했습니다. 가정용 가스에 포함된 일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뒤 목을 졸랐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져도 당장 수상하게 여길 사람이 많지 않은 이들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크리스티는 특별경찰 완장을 차고 동네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참 유익한 부업이었습니다. 1949년으로 넘어옵니다. 위층의 티모시 에번스 부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릴이 둘째를 임신한 겁니다. 돈도 없고 방도 좁고 갓난아기도 있는 상황에서 둘째 아이를 낳는 건 두 사람 모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베릴은 임신을 중단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낙태는 불법이었습니다. 이때 아래층 크리스티가 나섰습니다. 자신이 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혼합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응급처치 자격증도 있고 의학 지식도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직한 이웃이었습니다. 경찰 출신이었습니다. 자격증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믿었습니다. 1949년 11월 8일 아침, 티모시는 출근하면서 베릴에게 크리스티에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베릴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크리스티한테 괜찮다고 전해줘. 그날 크리스티는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릴은 그날 죽었습니다. 크리스티가 나중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그는 베릴을 부엌 바닥에 눕히고 가스를 흡입시켰습니다. 베릴은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저항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크리스티는 그녀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부검 결과 베릴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에서 출혈 흔적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은 뒤 크리스티는 줄로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13개월짜리 딸 제럴딘도 그날 죽었습니다. 크리스티는 두 시체를 담요와 식탁보에 싸서 건물 뒤쪽 세탁실에 숨겼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티모시에게 크리스티는 말했습니다. 시술이 잘못됐다. 베릴이 죽었다. 아이는 이스트 액턴에 사는 부부가 맡아 키우기로 했다. 당신은 지금 런던을 떠나야 한다. 낙태를 시도했다는 게 알려지면 당신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티모시는 믿었습니다. 11월 14일 그는 웨일스의 친척집으로 떠났습니다. 아내가 죽었다는 것, 딸이 낯선 사람에게 맡겨졌다는 것, 그 두 가지 사실을 안고
2주가 지났습니다. 티모시의 정신 상태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11월 30일, 그는 웨일스 머서티드빌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첫 번째 진술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어떤 남자에게 받은 약을 먹고 죽었다. 시체는 심릴링턴 플레이스 앞에 하수구에 버렸다. 경찰이 확인하러 갔습니다. 하수구 맨홀 뚜껑을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경찰관 3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열렸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 주십시오. 경찰관 3명이 합쳐야 열리는 맨홀 뚜껑을 티모시가 혼자 열어서 시체를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모순을 그냥 넘겼습니다. 티모시는 진술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크리스티가 시술을 했고 크리스티 때문에 베릴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크리스티를 감싸려 했다고 했습니다. 낙태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크리스티도 법적으로 곤란해지니까. 경찰은 12월 2일 심릴링턴 플레이스를 수색했습니다. 세탁실에서 2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베릴과 제럴딘이었습니다. 둘 다 목이 졸려 있었습니다. 낙태 시술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은 티모시에게서 3번째 진술을 받았습니다. 이 진술이 딱 100단어였습니다. 아내가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줄로 목을 졸랐다. 아이도 죽였다. 시체를 세탁실에 숨겼다. 이후 티모시는 이 진술을 즉시 부인했습니다. 시체를 보여주자 다시 크리스티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00단어짜리 자백, 즉각적인 번복. 그 전에 이미 2번이나 진술을 바꾼 사람. 재판은 1950년 1월 11일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단 4일 만에 끝났습니다. 사형이 걸린 살인 재판이 사흘이었습니다. 복잡한 법의학 증거가 포함된 재판이었는데 사흘이었습니다. 참 효율적인 사법체계였습니다. 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크리스티였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침착하게 증언했습니다. 걱정 많은 이웃으로서 에번스 부부의 불화를 가까이서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경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응급처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조리 있었고 기억이 일관됐습니다. 티모시는 달랐습니다. 진술을 3번이나 바꿨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말이 서툴렀습니다. 재판장은 나중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 또 거짓말을 했다. 또 거짓말을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배심원단이 판결을 내리는데 걸린 시간은 40분이었습니다. 유죄,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1950년 3월 9일, 티모시 에번스는 펜턴빌 교도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나이 25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티가 한 겁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1952년 12월, 크리스티는 아내 에텔을 침대에서 목 졸라 죽이고 거실 마루 아래에 숨겼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점부터 크리스티의 살인은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1953년 1월 19일, 리타 넬슨, 25세, 벨파스트에서 런던에 온 여성으로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크리스티는 그녀를 집으로 불러들여 같은 방식으로 죽였습니다. 2월, 캐슬린 멜로니, 26세, 노팅힐 근처 카페에서 만난 여성이었습니다. 3월 6일, 헥토리나 맥레넌, 26세, 남자친구와 함께 셋집을 구하러 왔다가 크리스티와 접촉하게 된 여성이었습니다. 3명의 시체는 부엌 벽 안쪽 공간에 숨겨졌습니다. 크리스티는 그 위에 급하게 벽지를 발랐습니다. 그 직후 크리스티는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새 세입자에게 집을 무단으로 전대하고 7파운드 남짓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새 세입자가 라디오 선반을 달려고 벽을 두드린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시체 3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집 전체를 수색했습니다. 마당을 팠습니다. 루스 피어스트와 뮤리엘 이디의 유골이 나왔습니다. 마룻바닥을 뜯었습니다. 에텔 크리스티의 시체가 나왔습니다. 심릴링턴 플레이스 한 채에서 시체가 6구 나왔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세탁실에서 발견된 베릴과 제럴딘까지 합치면 8명이었습니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크리스티의 얼굴이 신문 1면에 실렸습니다. 3월 31일, 경찰관이 퍼트니 브리지 근처 강변에서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신문에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크리스티였습니다. 체포 당시 크리스티의 소지품 중에 낡은 신문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3년 전 티모시 에번스의 재판 기사였습니다. 그는 그 기사를 간직하고 다녔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드물게 화가 났습니다. 그 신문 스크랩 이야기에서 크리스티는 재판에서 아내 에텔을 포함한 6건의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기다리는 동안 한 가지를 더 자백했습니다. 베릴 에번스도 자신이 죽였다고 했습니다. 3년 전에 교수형에 처해진 티모시 에번스의 아내를
공식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또 꼬입니다. 1965년부터 1966년에 걸쳐 고등법원 판사 데니얼 브레빈 경이 재조사를 맡았습니다. 브레빈 보고서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티모시 에번스가 딸 제럴딘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내 베릴은 에번스가 죽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겁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두 살인이 같은 사람의 소행이라는 논리로 에번스를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 명은 에번스가 죽이고 한 명은 크리스티가 죽였다고요? 법의학자 프랜시스 캠퍼스는 브레빈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릴의 시체에서 낙태 시도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티가 저지른 범행이라는 증거가 더 강하다고 봤습니다. 결국 독립평가인이 추가로 임명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티모시 에번스의 유죄 판결과 처형은 잘못된 것이었으며 사법 오류였다. 베릴 에번스를 죽인 것은 크리스티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1966년 10월 18일 티모시 에번스는 사후 왕실 사면을 받았습니다. 처형된 지 16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면에도 함정이 있었습니다. 사면은 국가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의 유죄 판결 자체는 법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2004년 에번스의 지지자들이 고등법원의 유죄 판결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미 처형된 사람의 판결을 취소하는 데 드는 비용과 자원을 정당화할 실질적 이익이 없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 말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티모시 에번스가 무죄였다고 믿는다. 무죄라고 믿는다. 하지만 판결은 취소하지 않겠다. 돈이 아깝기 때문에. 참 단호한 결론이었습니다. 1953년 7월 15일 존 크리스티는 팬텀빌 교도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집행인은 엘버트 피어포인트였습니다. 3년 전에 티모시 에번스를 처형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처형 직전 크리스티가 코가 간지럽다고 했습니다. 피어포인트가 대답했습니다. 곧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 사건이 영국 사회에 남긴 것이 있습니다. 1957년 영국 의회는 사형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1965년 살인죄에 대한 사형이 폐지됐습니다. 1969년 그 폐지가 영구적으로 확정됐습니다. 티모시 에번스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 중 하나였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국가가 죽일 수 있다면 사형이라는 제도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재판 사흘, 배심원 평에 40분. 그 40분 동안 배심원들이 과연 무엇을 생각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압니다. 티모시 에번스가 교수대에 오르기 직전까지 주장한 것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티가 한 겁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인정된 건 그가 죽고 3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사면장이 나온 건 16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유죄 판결은 지금도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만 국가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게 실수였다고 인정하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공식적으로 기록해서 지우는 건 끝내 하지 않는 경우는 더 드뭅니다. 티모시 에번스, 1924년생, 웨일스 출신 화물차 운전기사, 딸을 사랑했던 사람, 25세의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닥터 코로보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만 좀 느릴 뿐입니다.